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1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4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오늘 한국전력은 보합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그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산업이라고 하는 게, 전력산업이라고 하는 게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은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분 50% 정도, 5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안전성과,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이 전력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내에 이제 경쟁자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회사이면서 절대 망하지 않을 산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면서 과연 전력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전력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도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사업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춰서 봤을 때 한전의 이제 사업적인 모델의 메리트, 그 다음에 국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한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좀 특수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 한전의 이 특수성이 여실히 좀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실적을 보면 사실 매출액이 매년 60조 안팎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수익성이나 뭐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도 아니고, 항상 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발생이 되는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2018년, 19년도에는 좀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2020년도에는 대규모 또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연료비의 절감, 비용 절감이 이제 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한 60조 안팎으로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이익만 꾸준히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주는 하나의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그래서 최근에 이 어려운 시장에서, 물론 이제 시장이 좋을 때 한전이 잘 가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장,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고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 경기 방어주로서의 안정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사실 뭐 한전이 최근에 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전이 주가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밀리거나 이런 것들 없이 안정감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최근에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의 뭐 이제 주가의 안정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작년에 이제 전기요금 개편안이 또 통과가 됐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요금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전기요금이 그 원재료비가 상승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전기요금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막 상승을 하잖아요. 유가가 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막 60불 넘어가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가 되잖아요. 연료비. 그러면은 한전이 수익성이 악화될 거야.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전이라고 하는 회사는 보통 6개월 전에 이런 연료비나 유가 가격이나 LNG 가격이 반영이 됩니다. 현재 실적이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유가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실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1분기에 한전의 실적은 좋을 것이다. 최근에 유가가 60불을 넘어가고는 있지만 1분기에 한전의 실적은 분명히 흑자를 보이면서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2분기부터는 좀 안 좋아지겠죠.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최근에 유가가 60불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한 이제 실적 반영이 한 2분기 내지 3분기부터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2분기 실적하고 3분기 실적이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분명히 좀 좋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비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기요금을 인상을 할지 정부에서 뭐 유보를 할지 그건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료비가 올라가면은 전기요금 올린다고 했으니까 올린다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연료비가 올라가니까 하반기에는 연료비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이 증가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연료비 올라가는데 정부에서 막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뭐 생각할 그걸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굳이 지금에서 굳이 정부가 못 올리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확실성이기는 해도 그래도 올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리기로 그렇게 요금을 체계를 바꿔놨으니까. 근데 안 올리면 나중에 돼서 그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상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한편으로는 또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상저하고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봤을 때 뭐 상저하고는 아니고 1분기는 좋고 1분기는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3분기는 좀 흐릴 것 같고요. 한 4분기 정도에 조금 이제 뭐 맑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1분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1, 2, 3, 4분기라고 한다면 1분기는 좋을 것 같고요. 2분기는 뚝 떨어질 것 같고요. 3분기는 이게 유지될 것 같고요. 4분기에 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이제 상저하고라고 좀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게 상저하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상고, 중저, 하중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이 한전이 그렇게 뭐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이익 전망치가 높지 않아요. 이익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작년보다 못 버네. 한전 이거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전이 과거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규모 적자를 떠안았던 그런 이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막 이렇게 적자를 원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막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서 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은 높아지는데 그 따른 비용을 부담을 못해서 또는 전가를 못해서 비용의 전가를 못해서 요금의 전가를 못해서 이런 대규모 적자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그래도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를 시킴으로 인해서 연료비 올라가면 전기요금 올리겠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전기요금 올리겠다. 이 개편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런 대규모 적자 나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런 실적 안정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적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이제 시장이 좀 평가가 이렇게 인색한 게 아닌가. 그래도 이전에 대규모 적자 나던 사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흑자만이라도 꾸준히 낸다면 한전이 이번에 뭐 배당 얼마입니까? 얼마죠? 1200 얼마 줬죠? 1216원에 시가 배당률 4.5%나 주는데 그럼 올해도 이제 만약에 흑자가 나면은 결국에 또 한 3, 4% 정도의 배당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도 3, 4%의 배당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한전은 배당주로서의 매력도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하반기 돼서 날씨 쌀쌀해지면 또 배당주로서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급증하면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한전이 작년에 정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실적 안정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을 했고, 이 안정성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꾸준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전이 국가 공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이런 이제 배당이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도 꾸준히 주는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나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등한시하게 생각하고 그냥 막 유가 떨어진다 뭐 그 이야기만 하면서 실적 나빠진다, 너무 이런 부분에만 우리가 좀 너무 인색하게 이 한전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 하락의 원흉은 연기금이나 뭐 이런 주포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연기금은 주식 목표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좀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월 3일날 이때 외인들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야 이거 연속적으로 매수만 들어오면 이제 바닥 찍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 이게 한 발짜리 단발성 헛된 그냥 꿈으로 하루짜리 그냥 꿈으로 그냥 날아가 버린 상태가 됐고, 이후에 또 매도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기금의 매도는 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저는 언젠가는 뭐 연기금의 매도는 멈출 거라고 봅니다. 멈출 거라고 보고, 솔직히 뭐 한전의 지금의 주가는 악재란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된 지금 주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더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연기금도 나중에 주식 목표 비중에 도달을 하거나 나중에 주식 목표 비중에 미달을 했을 때는 다시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한전에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또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기금도 팔고 투신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개인들만 이렇게 계속해서 좀 사고 있는 상황인데,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22,500원 정도가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지지가 되는 중심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타이트하게 잡으면 23,000원에서 22,500원, 좀 여유 있게 잡으면 23,500원에서 22,500원 정도를 기술적인 좀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좀 저항대로 본다면 27,500원에서 27,000원 정도를 하나의 저항대로 보면서 올 한해 한전의 주가의 흐름은 이런 박스권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지금의 이 위치는 뭔가 이제 이 한전을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봐도 그래도 매력적인 그런 가격 구간이 아닌가. 뭔가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지금의 이런 주가의 위치라고 하는 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늦고 뭐 시장에서의 좀 재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또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하방 잡으면 또 자연스럽게 또 호재가 붙으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지금 이 22,500원에서 더 이상 밀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깨고 내려가면은 솔직히 또 차트 또 저점 새로 찾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2,500원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시간의 문제라고, 주가 올라가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그 시간이 추후에 뭐 또 기다리다 보면 이 부분들을 또 보상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25,000원 정도가 저는 1차적인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27,000원이나 27,5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4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